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전장 대비 2.14% 하락하면서 3,140.31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53% 내림세 보이면서 994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중에 1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아쉽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영상으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젊은 피 나영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영호입니다. 자, 내경제TV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의 일주일의 대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종목으로 살고 종목으로 함께 어려울 땐 더 잘 살겠다. 이런 취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활기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우리 시장 어제는 굉장히 좋게 움직였었는데 어제 상승분 다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네. 하락했습니다.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짧게 봤을 때는 오늘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아주 잘한 게 될 것이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사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더욱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증시,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월 연속해서 워낙 전 세계에 대비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도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사기보다는 다음날 슬쩍 보합권 정도 진정되고 나서 반등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더욱 유리하겠다. 그런데 앞서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 아마도 오늘 푹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에서도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홀로 4조 2천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2천억 원, 1조 9천억 원대의 물량을 내던졌는데요. 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앞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 게 오늘 매수하신 거 참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때는 네. 직접 저점에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물에서만 개인이 4조 2천억을 매수하셨고 코스닥에서 한 4천억가량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오늘 미국 증시 워낙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장이 끝나고 나서 유럽 증시와 주변 증시들 대부분 밑꼬리를 많이 달고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일 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한 박자 쉬었다 매수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뭔가 우리 증시에 악재가 있거나 대내의 변수가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경계감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 보면 그동안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보다는 워낙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형태로 움직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네.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왔던 조정이 있고 최근 자동차 워낙 또 이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에 두고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이제 28일이죠. 테슬라 끝나고 나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수급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현물에서 또한 4조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뭐 일단 외국인이야 그렇다 치고 기관들은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님들, 공매도가 진행된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공매도를 반대하는 그런 행사에 좀 같이 해주실 것을 아주 강곡 교호소합니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개인들을 묶어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수급이 우리 시장에 막상 오래 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서도 더욱 어떻게 보면 성격이 나쁜 녀석이 시장에 뭔가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시장이 조금 빠질까봐 매도를 하는 수급들은 그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시장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익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매물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좋게 간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상 수수료 이상 뭔가 1원이라도 남으면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막상 움직임을 보면 미결제 확정 증가 폭이 800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좀 잘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미결제 확정이 오늘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정도라 그러면 만약 내일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최소한 10,000개 이상은 늘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800개 증가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3월 둘째 주죠. 기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 그러면 조금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오늘 나왔던 비차익 매도 물량이 사실 시장 전체에서 굉장히 큰데 전체적인 순매도가 나왔던 물량 중에서 무려 비차익 순매도가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은 대거 흐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1월달 지금 현재까지 나온 흐름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미리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내일 어떤 종목을 잘 공략해 볼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하고 한번 같이 연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한 오늘장 정리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 비밀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랑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 시스템 반도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진행해도 좋다. 제가 이게 차익 실현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팔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안 좋으니까 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서 IT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 앞두고서 이제 애플 실적도 좀 봐야 되는데 워낙 기본적으로 미국 주요 기업들 퍼밸류가 30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12개월 포워딩포가 무려 210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적이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제약바이오도 퍼가 보통 200배까지는 안 나오는데 실체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는 흔들리는 게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꼭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비중을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 이름만 검색해 보셔도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해봤는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축소하더라도 일단은 더 좋게 잘 끌고 갈 만한 기회를 줄 거니까 좀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자. 그러나 딱 한 섹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열외로 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품기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HTS에 나오는 설명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스템 반도체란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메모리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통상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린다. 이 뒤부터가 중요하죠.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자동차, 여기 보면 전장화, 지능화 등 IT용 복합기기에 사용되며 첨단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을 많이 겨눈하고 있는 섹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표현이 좀 어려워졌는데 결론은 내일이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편입을 하셔라. 네.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조금 뒤에 보고 조금 일단 뒤에. 하나만 더 TSMC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HTS에 다 있는 내용인데 콕 집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TSM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따른 가격 인상 검토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가로하고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IA, 코아시아. 자, 오늘 보면 벌써 시장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벌써 상한가 친 종목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세상에 풍기에 의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실물 경기가 어둡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막상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철강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운 운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정말 실물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이 회사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는 절대 비중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면 올라가는 쪽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매력적인 종목들은 언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금 같이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종목을 최대한 많이 보고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첫날이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만 저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증권방송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사라는 소린가 팔라는 소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속, 제가 지난 16년간 프로로서 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제가 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잘못 진단이 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완해 나갈 건지를 같이 말씀드릴지언정 이 시간에서 그냥 딱 부러지게 이 종목은 갑니다. 이 종목은 못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역시도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같이 눌러보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제장에서도 제가 반도체 섹터는 비중을 축소하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한 살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 또 챙겨봐야 될 종목이 진짜 참 지겹게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슈죠. 코로나19. 네.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참 끝났다 싶을 때 한참 이슈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도 얘기도 넣어놨습니다만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아마 지난해 4분기 이제 한 12월 넘어서면서부터 제약바이오를 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수익률로 크게 재미있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빠른 단기 대응을 조금 좀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덜 어려운 편이고 그나마 짧게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 저점에서 편입하고 오늘 같은 날 조금 비중 축소하면서 조금 그나마 조금 수익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를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좀 빠른 맥점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지금 노란 톡방 열려 있죠.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들 단기 대응을 같이 하자. 일단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들 우리가 3분기, 2분기 때 2020년 2분기, 3분기 때처럼 앉은 자리에서 10배 이렇게 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됐고 막상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치료제가 해외에서 나온 치료제보다 그렇게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2020년 2분기, 3분기 때처럼 태동기 누가 승자일지를 몰라가지고 우후죽순 막 어떤 물질만 있다라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길게 봤을 때 지금의 시세를 넘어설 기회를 반드시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오늘처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아프게, 또 이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가지고서 기다린다라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막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서 계속 물타기 형태로 비중을 늘리신 분이라 그러면 막상 추세의 반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아주 거의 제가 뭐 유료 서비스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란톡방 무료 서비스에서 제가 무료 현대바이오를 이 종목을 무려 제가 7번 단타할 맥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권 빠질 때 매수 사인을 명확하게 드렸고 고점권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하라는 사인을 명확히 드리면서 이 현대바이오가 올라갈 때 상승장에서는 뭐 이거 누가 못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이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42,200원을 고점으로 하고 정확히 50% 정도 빠지는 구간에서 제가 약 최근 2달여 시간 동안 7번 정도 오늘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윗선에서 26,700원 어차피 지지를 못하게 되면 단기간에 또 변동성만 확대되는 구간이 되니까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100이라고 한다면 30에서 40 정도는 20일 이평선 위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종가 때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로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거의 하루에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제일 힘드시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제가 거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를 하루에 10개 이상씩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이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셔도 괜찮고 노란톡방을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리니까 함께하자. 제약바이오 절대 끝나지 않고 제약바이오 뭐 지금이라도 손절매하면 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절대 끝난 거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사람 애간장을 다 녹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절대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조금 치고 빠지고 기민하게 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바이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났겠습니까? 수익 안 납니다. 이거 저와 함께 7번 대응했는데 미리 오늘 또 이제 수익 났으니까 기분 좋을 때 이런 말씀 드려야죠. 자, 3만원 이상대 한 35,000원대 고점권에 그 현대바이오 편입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한 번에 뭐 점상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와 함께 앞으로도 한 7번 정도는 단타를 더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나영호 전문가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신뢰가 확확 가는데요. 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네. 오늘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삼성전자 네. 최근에 뭐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도 맡기도 했고, 네. 어제는 또 테슬라랑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 마감했죠. 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너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12월 중순부터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긴 영상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의 제목이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뭐 이제 9만 전자를 앞두고서 슬쩍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듯이 백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이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앞서 그냥 쭉 뒤에 종목을 좀 많이 하려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조금 그냥 스킵을 했는데 이 영상 좀 보면서 같이 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기업들의 주요 그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 자 GE라든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퍼밸류가 34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주요 기업들의 퍼밸류가 30배 정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21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라든가 애플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세계 어떤 기업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건 싫건 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과 융화하지 않고서는 이제 마치 무역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의 생산만으로는 이 채산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손을 잡아야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갑질은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 친구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애플 마들의 35배, 뭐 GE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 210배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상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그냥 무난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가 S&P 500에 대한 EPS 전망치,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전망치인데, 보면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깜짝 놀랄 정도죠. 서프라이즈가 자주 나오면 서프라이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한 실적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 초창기 이제 강요를 좀 이렇게 쫙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한 불협화음이라든가 이제 재무장관을 통해서 뭔가 이제 향후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계감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증폭되는 흐름이지, 절대 이 부분을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S&P 500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조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뭐 크게 뭐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표에서 나오듯이 이제 매일매일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응 사인을 드리는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만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널리스트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본인들이 생각했던 전망이 맞나 틀리나를 자체 검증을 하고 계속해서 이거 추정치를 변경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더 좋아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파란색 선이 좀 꺾여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미 이 정보가 전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눌리는 부분이 크지 않고 이미 시장에선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오늘 이 정도에서 방어해낸 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뭐 60포인트, 70포인트, 포인트로 놓고 보면 큰데, 과거에 2000선일 때와 3000선일 때 1%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움직임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2000선일 때 20포인트 움직여봐야 1%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3000선에 1% 움직이면 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에 의한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눌림목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나빠서 지금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고 오히려 조금 눌리게 되면 다시 삽시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눌려서 안 좋을 것 같고 계속 빠질 것 같으면 어제 다 팔자 그러지. 왜 살짝 진일보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하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추가로도 아주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영호 전문가님이 잠시 눌릴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갑이다.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많은 돈이 되는 모든 정보들 저희가 모두 들을 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또 오늘 제가 되게 관심 있게 개인적으로 본 종목이 있어요.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전문가님 뭐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코로나가 끝나면 네. 저는 이제 사우나를 가고 싶습니다. 사우나요? 네, 제가 제일 그 인생의 낙이 인생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TV를 시청하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근데 제가 즐겨하는 게 요즘 목도 좀 두꺼워지고,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헬스고, 헬스 끝나고 나서 이 사우나가 참 세상에서 가장 꿀맛이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노리는데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보내고 애기들하고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건 좋은데 사우나를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참 힘듭니다. 사우나 가고 싶습니다. 사우나? 네, 사우나. 네, 저는 여행을 제일 가고 싶거든요. 네. 하긴 사우나, 일본에서도 사우나를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여행이 제일 가고 싶은데 오늘 그래서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저는 제일 눈에 띄었어요. 네. 인터파크가 지난 22일에 홈쇼핑에서 베트남 여행 상품이 약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또 어제도 7%대 급등하기도 했는데 5거래일째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앞으로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 너튜브 영상에서도 좀 상세하게 남기긴 했습니다만 네.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지금 여행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보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도서 출판사 이제 2위 그 그쵸. 회사를 한창 힘들 때 사실은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잘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갖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저도 이 참 네. 갑자기 질문을 와서 아마 2016년도 주가 추이가 인터파크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시점에 아마 이 회사를 인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좀 여러 가지 흐름이 좋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실적 악화 부분도 있고 이제 인터파크 가장 강력한 경쟁자 또 누가 생겼습니까? 쿠팡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이 뭐 나스닥까지 상장한다 뭐 30 몇 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생태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이 출판사의 이 부실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달인가 여기 보면 맞을 겁니다. 아마 이 6, 7월 그 자세한 영상은 좀 너튜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그 차트만 보고 자료 없이 얘기하는 거라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지금 설명드리기에 좀 뭔가 오류가 있다라 그러면 바로 수정해서 저희 노란 톡에 올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6월 달에 6월, 7월 달에 인터파크에서 이 그 통신 이 사업을 좀 분류하고 좀 분류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이제 전국에 있는 통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붉은 띠 메고 딱 인터파크가 끝까지 책임져라 막 하면서 이렇게 데모까지 하는 그런 영상들이 뉴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여행 관련해서 조금 이제 뭔가 이제는 뭔가 치료제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백신에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그리고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증가율 기준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도 활기를 띠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아픈 손가락을 해결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행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두 번째인데 근데 조금 여행 관련이나 여행 카지노 면세점 관련해서는 종목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또 봉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파크 이 뭐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이고 이미 저도 어제 엊그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신 분들은 이미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한가 들어간 종목, 그냥 부럽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즉흥적으로 제 사심 때문에 인터파크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아주 속 시원한 대답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준비된 시선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영상으로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나영우라고 검색하고 지금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속 시원하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종가 3.02% 하락하면서 86,7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앞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뭐 가베지 위에 있고 오늘 이 정도 눌리는 거 아마 얼마나 달렸는데 이 정도 아십니까? 그리고 충분히 20일 이평선 위에 안정적으로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 종목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기본적인 분석, 먼 훗날에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해서 예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실질적인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96,800원까지 올라올 때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오버가 아니라 통상적인 흐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조절을 하면서 손바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무난히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이제 한 3.57%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3.24% 내렸고 그 전날 보면은 또한 마이너스 1.48% 빠졌고 또 그 전날 보면은 한 1.6% 가량 올라왔고 슬슬 20일 이평선하고 이격을 좁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거죠. 삼성전자가 20일 이평선하고 이격을 좁히고 어느 순간에는 딱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 맞닥뜨리는 순간에서 용수철처럼 강하게 튕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무난히 올라오는 20일 이평선을 따라서 슬슬 끌어올리게 될 것인가 또는 이탈할 것인가. 결론은 셋 중에 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아주 강하게 계단형 상승을 나올 때는 우리가 20일 이평선과 이격을 좁혀서 딱 접점을 만들 때가 한 차례 아주 강력한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수익률을 못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시세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관련해서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나와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 중에 뭔가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과 이격을 조절하는 한 내일 정도가 되면 한번 만나겠죠. 이 위치에서 한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나 워낙 삼성전자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시가총액을 감안해 봤을 때는 목표가를 이제 10만 원 이상권으로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10만 원 이상이 가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제가 10만 원 이상은 솔직히 지금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셀트리온 32만 2천 원, 비중 10%라고 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0.47% 오름세 보이면서 32만 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 지금 벌써 수익 보고 계신데요. 오늘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셀트리온을 이 정도 가격에 한 10% 사셨다라 그러면 일단 네. 진입 자체를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에 10%라 그러면 분할해서 차분하게 잘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셀트리온 잘 사신 거고 오늘 비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전 고점권까지 갈 여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낙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치료제 발표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면 정말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 시장까지도 뛰어들어서 더욱 위상을 높이겠거니 했는데 치료 발표되고 다음날 시가부터 이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론은 특별히 진일보한 내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진일보하지 못한 내용들 가지고선 계속해서 개선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막상 답변 자체를 내지 못한 것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게 열심히 풀어가지고 A 학점이든 B 학점이든 학점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아직 답안 제출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A가 됐건 B가 됐건 시험지 답안을 내서 한번 채점을 받고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아, 틀린 문제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가지고 충분히 더 보완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또 할 수도 있죠.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 마크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번에 특별히 진일보하지 못한 걸 가지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셀트리온보다 더 뭐 잘났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국적 제약회사 중에서 막상 의사가 처방전을 20% 이상 내는
그런 약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셀트리온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대형 제약사에서는 일정 수준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긍정적인 내기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꽃피는 봄날에 셀트리온이 전고점을 넘어선다에 걸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린다라 그러면 나중에 이 방송에서 또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전고점 넘습니다. 자. 네, 셀트리온 중국 꽃피는 봄날에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아주 시원한 해결 방법 들어봤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고요. 24만 원.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신세계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신세계 오늘 2.75% 하락하면서 24만 8천 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신세계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뭐 오늘 나왔던 뉴스는 뭐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뭐 이제 SK 와이번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반가운 소식이 될지 좀 슬픈 소식이 될지 뭐 애착이 강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뭐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뭐 야구단 소식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신세계 포함해서 유통사들 대부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들 면세 포함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안 좋은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그 무엇보다 더 나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신세계를 가지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예를 꼭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자, 뭐 오늘 질문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신세계는 그냥 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무슨 일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이 큰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 뷰티를 담당하는 대표하는 회사, 이 코리안 뷰티라는 말을 탄생시키고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에 아주 그냥 맹위를 떨쳤던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에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았겠습니까?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힘든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거치고 나서 이 회사가 오히려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4분기라 그러면 평단 매물대가 한 17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무려 전일 25만 4천 원까지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종목들이 동행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신세계 지금 상황에 너무 좀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제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신세계라든가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 유통을 꽉 잡고 있던 회사들이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까지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중국 매출 신장세 80%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상품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또 약간 쓴웃음이 나는 일입니다만 역설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신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온라인 매장에서 뺏겨가는 시장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에서 더욱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의 조정 당분간은 조금 그냥 조정이라기보다 횡보죠.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를 참 추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급하게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신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까 비중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이걸? 비중 35%라고 하셨습니다. 35%. 네. 조금 비중이 좀 많고 네.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한 24만 원대에 사셨다라 그러면 뭐 나쁘게 뭐 이 종목을 너무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기회비용을 살려도 괜찮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35%나 지금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 승부를 걸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원금 이상에서 좀 축소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게임 같은 종목들 화장품 같은 종목들 지금 뛰고 있는 종목에 조금 들어갔다가
지금 신세계가 이제 한 25만 원, 26만 원 슬슬슬 올라올 때 재지급을 하고 30만 원대까지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35%는 많으니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15% 이내만 들고 있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보여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는데 바로 그 한 분만 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엔젠바이오. 네, 32,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엔젠바이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0.8% 하락하면서 24,9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젠바이오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엔젠바이오에 대해서는 오늘 그 질문 주신 시청자님은 꼭 저한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종목을 너무너무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요? 저는 이 종목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전문가들,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시고 다른 전문가들, 다른 채널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굳이 가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냥 겸손함의 표현으로 다른 채널 가보라고 했지만 농담입니다. 이건 또 해선 안 될 농담이네요. 꼭 우리 내외경제TV하고 함께 하시면서 내외경제TV의 다른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하고도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묻지도 따지도 않아도 이 종목은 크게 간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정말 여러 종목 벌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목의 상승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가 지난 2분기 때 2020년 2분기 3분기 때 얼마나 폭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근데 엔젠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체외 진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시장에서 얼만큼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참 발음이 안 되네요.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권에서 네. 이게 자본금이 적다라고 할 때 얼마 타격이 올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재무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코롱 제약에서 처음에 코롱바이오 아무튼 이 코롱 관련 종목 처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 쉬었다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애써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저는 이 종목 아주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랑 또 대화하는 것도 안 맞겠죠. 예,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좋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 이 속 시원한 대답 들으시고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고 계시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2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종목의 제왕 나영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기다린 시간입니다. 종목 추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야심차게 종목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첫 방송이니까 상징적으로 삼성전자를 내다가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이미지 관리차 삼성전자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 뭐 제가 쭉 얘기하면 되죠, 이제? 네네. 네, 상신 EDP, 상신 EDP.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만약에 뭐 조금 질문을 좀 얄궂게 앞서 뭐 얘기한 엔젠바이오하고 상신 EDP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질문하신다라 그러면 조금 이제 한 두어 달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본다라 그러면 엔젠바이오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 몇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은 자금이 얼마 안 되고 이제 뭐 시장 왔다 갔다 막 흔들리는데 머리 아프고 그냥 한 종목 더 사놓고 묻어놓고 그냥 잊고 지내겠다. 그러면 엔젠바이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좀 병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매물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뭐냐.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가 더욱 예상대로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미리 예측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테슬라가 이미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개월 예상 추정치가 210배를 받고 있습니다. 퍼가.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얼마 받고 있죠? 저도 한번 이거 잠깐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포워딩 퍼가 13.3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210배를 받고 있다라 그러면 네. 몇 배를 더 받고 있는 건가요? 10배도 넘고 거의 20배 조금 안쪽이네요. 그죠? 현대차의 주가는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20분의 1밖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 보면 당연히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가고 테슬라가 좀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격을 좁혀 나가겠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번 실적이 불확실성 때문에 살짝 눌림 흐름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제도 또 테슬라는 강세 흐름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춤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좋은 흐름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일단은 상승 EDP가 전기차 내에서 크게 변동성을 크게 폭발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라든가 손바뀐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일단 네, 지금 시간이 아쉽지만 얼마 안 남아서요. 그 네. 가격 전략 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죠. 네. 그러면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일단 소소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달성 가능한 21,000원 1차 목표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21,000원 도달하면 제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 가격은 네. 일단 20일 이평선 깨지고는 15,000원 깨지면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15,000원을 깨는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테슬라 쪽 관련해서 뭔가 좀 변수가 생겼겠죠.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재진입을 멋지게 해서 멋지게 복수하는 자리를 한번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을 깨면 한 차례 청산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성신 EDP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못 해주셔서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분들 저희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